이번 시간은 입찰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하나 더 쓰면 무조건 1등입니다. 축하합니다. 문제는 축하가 문제가 아니라 0 하나 더 쓰면 1등하면 잔금 납부할 수 없죠. 사업자리를 40억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찰표 작성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입찰표 보기를 하면 입찰표가 앞면 있고 뒷면 있습니다. 다시 앞면 있고 뒷면 있습니다. 앞면에 이제 입찰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뒷면에는 위임장입니다. 다시 이제 앞면 있고 뒷면이 있다. 그 다음에 입찰표의 구분은 이제 세 구분으로 네 구분으로 해볼게요. 사건 번호 있고 물건 번호 있죠.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 2019 타경 14141. 법원 맨 그 위에 있는 이제 법원 쓰시고요. 입찰기 쓰시고, 사건 번호 쓰시고, 옆에 있는 물건 번호가 있죠. 물건 번호. 그 물건 번호는 이제 물건이 있는 경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번호 있는 사건을 보면은 2019 타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쌍가로로 이렇게 2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물건 번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물건 살려면 물건 번호 2번 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다 따로따로 써야 돼요. 1번은 1번대로, 2번은 2번대로, 3번은 3번대로. 이걸 보면 물건 번호 있는 거예요. 물건 번호 없는 거는 물건 번호 기재하지 않습니다. 물건 번호 있는 경우는 물건 번호 2번으로 해서 산다. 네, 그러면 2번 쓰시고 2번, 3번 산다. 그러면 한 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 2번 따로 다 쓰시고 3번 다 따로 쓰시고 보증금 봉투, 입찰봉투 다 따로따로 다 쓰셔야 공차를 한다는 거. 물건 번호 있는 거는 꼭 물건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자 구분을 볼게요. 그래서 입찰자는 위에 부분이 본인이 입찰하는 경우고 밑에 부분이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예요. 자, 본인이 입찰하는 것은 자기가 입찰한다는 거죠. 그럼 본인이 또 이제 둘이 있잖아요.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죠. 그거 좀 이따 나눠볼게요. 그래서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입찰한 경우는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러면 이제 법인명을 써야 성명은 본인 법인명을 쓰죠. 법인이 성명에는. 그런데 이제 주식회사 무슨 주식회사 쓰고 대표이사 쓰고 대표이사 이름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또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화번호 쓰고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씁니다.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그리고 이제 법인 등록번호를 씁니다. 개인인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가 없죠. 그리고 이제 주소를 쓰고. 입찰 가격과 보증금액 기재에 대해서 보면은 입찰 가액은 어떻게 쓴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시세에서 내가 추가드린 비용과 내 마진을 뺀 금액이 나머지 금액이 이제 입찰 가격이라고 그랬죠. 내 마진이 크면 입찰 가격이 당연히 낮을 거고 높을 거고 당연히 높을 거고 내 마진이 낮으면 입찰 가격이 높을 거고 이렇게 되겠죠. 마진에 따라서 입찰 가격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증 금액은 최저 매각 금액의 10%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 응찰 가격에다가 0 하나 더 쓰면 무조건 1등이죠. 그 보증 금액은 최저 매각 금액의 10%, 특별 매각 조건은 20%에서 30%, 또 어떤 법원은 최저 매각 금액 그대로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응찰한 경우를 보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법인 인감과 신분증을 갖고 가야 되겠죠. 법인 대표이사가 가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성명량에 법인의 명칭과 누구의 대표자의 지위와 대표자의 지위가 이제 대표이사잖아요. 그 다음에 성명을 그리고 주민등록란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입찰자가 개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쓰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 대표자의 자격이 어디 나옵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오잖아요. 제출해야 됩니다. 임찰 봉투에다 다 같이 똑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개인은 주소를 쓰지만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본점 소재지를 기재하시고 신분상 대표이사가 기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되니까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법인 대표이사 응찰 시 주의사항을 보면 성명란에 회사명, 대표이사 이름 그리고 모두 기재하고 자 입찰 봉투와 입찰 보증금 봉투에도 똑같이 기재합니다. 주식회사 태양, 대표이사 김 누구 이렇게 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법인 등록번호 꼭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 등본에 있잖아요. 주소란에 법인사무소, 본점 소재지 주소 기재하시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입찰 봉투에 함께 넣고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대리인 입찰할 때 이제 그런 게 총무과장이 간다든지 그러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등기 등본, 이제 위임장, 대표이사가 이제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제 총무과장한테 위임한 위임장 있잖아요. 그 위임장에는 법인 인감이 날인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 법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돼 있는 거, 법인 인감 증명서 첨부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도장 찍는 거는 전부 이제 대리인 도장을 다 찍습니다. 응찰한 사람이 대리인이니까요. 법인 도장 찍는 게 아니라 이제 대표이사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갔을 때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장 구분은 볼게요. 위임장은 이제 맨 위에가 있고 이제 밑에 하단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위임장 해가지고 이제 맨 이제 위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 게 대리인이라 나오잖아요. 위임의 수임인을 얘기하겠죠. 대리인 성명 쓰고 직업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전화번호 쓰고 이렇게 주소 쓰고 이 사항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해가지고 다음 사항이 2019 타경 14141 사건의 부동산 경매 사건에 관한 입찰 행위 일체 이렇게 위임을 준 거죠. 그리고 본인 기재란에 본인이 법인인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기재하라고 그랬죠. 본인 기재란에. 그리고 나머지 대리인이 이제 개인이니까 자기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쓰고 주소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동입찰할 때는 공동입찰 신고서하고 공동입찰 목록을 꼭 쓰셔야 돼요. 과거에는 이걸 허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허가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동입찰 목록에 꼭 지분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꼭 지분을 쓰시기 바랍니다. 공동입찰하게 되면 입찰자 두 사람이다. 두 사람 다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한 사람만 가고 싶다. 그러면 A만 가고 싶다. 그럼 B가 A에게 뭐 써야 될까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꼭 첨부되어 있는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을 줘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원에 입찰하는 방법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견학 같은 거 한번 가셔가지고 입찰 봉투 같은 거, 입찰표 같은 거 가져오셔가지고 한번 기재해 보시고 그리고 법원에 개찰하는 방법 이런 거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면 누구나 법원 경매 입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 입찰가액에서 0 하나 더 쓰면 무조건 1등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재사항을 응찰가액을 수정하면 무효라는 거 한글로 써도 무효고 한자로 써도 무효고 그래서 아랍의 숫자로 그 단위 밑에다가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